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론은 간단히 하고요.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기 전동기라는 것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 보고요. 동기 전동기라고 합니다. 즉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만큼 회전을 하는 전동기 보고요. 동기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기 전동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예를 들어서 얘가 2극이고 60Hz라고 보면요, 이 동기 속도는 항상 3600rpm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인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3600rpm으로만 돌려고 하지 뭐 3700이니 뭐 3500이니 이렇게 속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주 혼동돼서 틀리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출발할 때 속도가 느리게 출발해야지 힘이 세겠죠. 자, 하지만은 이를 기동할 때요 3600rpm으로 돌려고 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돌려고 하기 때문에 난조가 발생하기 쉽죠. 이 난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동권선이라든지 혹은 플라이 휠을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효율이 좋고요. 자, 다섯 번째, 역류를 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진상이라든지 지상의 역류를 연속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동 토크가 작아서 기동이 어렵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기동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기 기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동법은 제동권선을 이용하는 거 보고 자기 기동법이라 하고요. 또한 이 제동권선의 역할에서는 난조 방지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자, 제동권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기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동 시 계좌권선을 단락을 시킵니다. 자, 이유는 계좌권선의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법이 있습니다. 기동용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동기 전동기를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 유도 전동기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일종의 보조 동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유도 전동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1-s 곱하기 ns가 돼요. 이 슬립이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의 이 속도는 이 동기 속도보다 항상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보다 극수를 항상 2극을 적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의 용도가 있는데요. 시멘트 공장의 분쇄기라든지 송풍기, 압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상 특성 곡선이란 게 있는데요.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하를 일정하게 걸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단자 전압도 일정하게 해서요, 즉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요, 여자 전류, 즉 계좌 전류를 조절을 해봤더니요, 전기자 전류가 어떤 전기 전류 값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P1이 뭐 30kW라고 보겠습니다. 이 출력 P는 항상 30kW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요. 계좌 전류를 증가를 시켰더니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했대요. 감소시키면 점점 감소하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또 계좌 전류를 더 줄였더니 다시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봤더니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이죠.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이에요. 자,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을 봤더니 코사인 세타가 1인 값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즉 역률이 1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P2 값을 예를 들어서 한 50kW로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V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V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에서 계좌 전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자가 많이 되겠죠. 즉 자속 파이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여자 상태라고 부릅니다. 과여자 상태일 때를 봤더니 이때 이 전기자 전류가 진상 전류, 즉 빠른 전류가 됐대요. 즉 이 말은 마치 어떤 회로에 콘덴서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콘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전기자 전류는 증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에서 계좌 전류를 더 줄여봤어요. 자, 계좌 전류를 줄이기 때문에 자속 파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 여자라고 부르고요. 이 지점 또한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죠. 전기자 전류는 증가를 합니다. 자, 전기자 전류의 위상을 측정했더니요, 지상 전류, 즉 늦은 전류가 발생을 했고요. 즉 이 말은 이런 코일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코일 보고 저희는 이제 또 리액터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즉 리액터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동기 전동기에서 계좌 전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모양과 같이 V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외울 건데요. 또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즉 이 부하를 뭐 30km, 50km에 달지 않고요, 0kW, 즉 공회전이죠. 무부하로 운전하면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전기자 전류의 위상 및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기기 보고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위상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동기 전동기는 항상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정속도가 맞겠죠. 그리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속도 조정이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돌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작고요, 기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기동법과 기동전동기법이 있는데요. 자기기동법은 제동건선을 이용하고요, 기동전동기법은 기동용 유도전동기를 사용해요. 즉 보조 전동기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제동건선을 이용할 때는요, 계좌건선을 단락을 시키고요. 단락을 하는 이유는 계좌건선의 절연 파괴 방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동전동기법으로 사용할 때는요, 항상 유도전동기는 동기전동기보다 극수를 이극적게 한다. 이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는 난조가 발생하기 쉽겠죠. 난조 발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동건선이라든지 플라이휠 혹은 이 플라이휠이 관성 모멘트라 했죠. 자, 이런 것들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일정 속도로 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 역류를 1로 운전할 수도 있고요, 진상 및 지상 운전을 연속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의 사용 용도로는요, 뭐 분쇄기라든지 송풍기, 압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위상 특성 곡선이 있는데요. 이 모양, 이 V자 모양 기억하시고요. V자 모양이어서 V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전기자 전류고요, 가로축은 계좌 전류예요.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요, 자속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여자 상태라고 하고요, 혹은 과여자 운전 상태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진상 전류가 흐르고, 이 진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콘덴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계좌 전류 증가시키면은 전기자 전류도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도 증가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어차피 자, 왼쪽 부분은 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계좌 전류 값을 줄이면은 부족 여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상 반대 지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콘덴서 반대 리액터, 리액터는 이 코일을 이야기해요. 전기자 전류 증가하는 것만 똑같습니다.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 이 V 특성 곡선에서 자,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값의 지점은 항상 역률이 1인 지점이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한다. 무부하면은 공회전이죠. 자, 이때 이 여자 전류, 즉 계좌 전류를 조절을 하면은 위상이 조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 보고 동기 조상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공급 전압과 부하는 일정하다 그랬죠. 이 동기 전동기는 항상 NS, 즉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도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첫 번째, 진상과 지상의 역률 조정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가 아니라요, 원활하지 못하다가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의 분쇄기 혹은 압연기, 압축기 같은데 혹은 송풍기 같은데 쓰이고요. 난조가 발생하기 쉽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 전동기의 자, 출력을 부하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죠. 먼저 이전 시간에 이런 식 배우셨죠. 전력 P는 X분의 기전력이 곱하기 V 곱하기 사인 델타, 얘가 한 상의 출력이었어요. 그러면은 3상의 출력이면은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3상 동기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상 동기 전동기는 토크의
그냥 비례를 해요. 비례.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공급 전압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자기 기동에서 자기 기동일 때는 제동권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이때 계좌권선을 달라가는 이유는 답은 3번이고요. 고전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자 계좌권선의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송풍기, 압축기, 분쇄기 이런 거 있었죠? 답은 3번 크레인이고요.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드는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쓰는 기계로 사용해야 됩니다. 즉 직권 전동기라든지 유도 전동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 전동기 자기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이죠? 일단 이 문제는 너무 좀 읽어보기 복잡하니까 답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가장 긴 게 정답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 답은 5번 문제와 똑같죠? 고전압이 유도가 돼가지고요. 절연 파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부하각은 무엇인가? 전압과 전압 사이의 위상각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전압과 전압의 위상차가 부하각이라고 하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역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동기 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회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1번 단락시키면 되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동권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이용하여 동기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봤죠? 제동권선은 자기기동이에요.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10극인 경우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유도 전동기는 이 극을 작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8극이 돼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을 물어봤죠. 전기자 전류 가장 작게 흐르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죠. 즉 이 점선 부분 이야기예요.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세로축은 전기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 즉 IA죠. 자, 가로축은 계좌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 전류는 IF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V 특성 모양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전기자 전류가 가장 최소인 지점을 연결한 이 부분이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 1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계좌 전류를 증가를 시켰다 그랬죠. 여자 전류가 증가됐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빠른 전류가 흐른다 했죠. 진상 전류 혹은 빠른 전류가 흐르고요. 역할은 콘덴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는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여자 전류가 증가됐으니까 진상 전류가 흐른다. 즉 진상의 역률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조상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을 하면은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때는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여자 상태겠죠. 계좌 전류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부족 여자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 여자 상태라는 것은 계좌 전류를 줄이는 때가 부족 여자 상태가 되겠죠. 빠른 전류 반대 지상 전류가 흐르겠죠. 지상 전류 즉 늦은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네. 리액터 역할을 한다 그랬죠. 리액터 역할. 그리고 전기자 전류는 자 감소 아니에요. 증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리액터로 작용하겠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 전력용 콘덴서라는 것은 콘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진상 전류밖에 이용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동기 조상기는 지상 역률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지상 역률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 됩니다.
콘덴서는 이런 장치 하나인데요. 동기조상기는 모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보수도 어려울 거고요. 손실도 크게 나옵니다. 자, 17번 문제. 삼상 동기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했죠. 이렇게 계자 전류를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V 특성 곡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을 물어봤죠.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지점이 여기죠. 자, 이 부분이 역률이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앞선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물어봤고요. 이 앞선 전류는 진상 전류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증자작용 나오고 감자작용 이런 거 나왔죠. 지난 시간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감, 자, 발, 지 이거 배웠죠. 자, 첫 번째 감자작용이 있습니다. 자, 감자작용이 있는데 감자작용은 발전기가 지상전류가 흐를 때가 감자작용이죠. 발전기가 지상일 때 감자작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발전기가 진상전류가 흐르면은 증자작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공급전압이 앞선 전류죠. 진상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즉 진상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진상전류가 흐르는데 이때는 발전기 대신에 전동기죠. 전동기.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이기 때문에 증자반대 감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 감자작용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봤죠. 자, 이렇게 IA 전기자 전류가 있고요. 이렇게 IF 계자 전류가 있어요. 이런 V 특성 곡선이 있고요. 이 지점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이죠. 과여자라는 것은 계자 전류가 증가시킬 때죠. 이때는 먼저 진상 전류가 흘렀다. 그 다음에 콘덴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여자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전류 혹은 콘덴서 작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의 정전 용량에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자, 답으로 외울게요. 자, 4번 동기조상기 하고 이렇게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역률 개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동기 조상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조상기의 계자를 부족 여자로 하여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부족 여자면은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전기자 전류 IA, 여기가 IF죠. V 특성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부족 여자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는 지상 전류가 흘렀고 리액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암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리액터 작용 얘가 맞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2번 뒤진 역률 보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뒤진 역률을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개통해가 진상 역률로 운전이 되고 있어요. 현재가 빠른 전류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상 전류를 공급해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일정한 속도 맞죠? 그 다음에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맞고요. 역률이 조정하기가 쉽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동기 전동기는요, 극수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극이 넓어집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은 2번 동기 조상기 하고 이렇게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이죠. 먼저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직류 여자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얘는 장점이 아니에요. 자, 2번 전부하 효율이 양호한 거 맞고요. 역률 1로 운전하는 것도 맞죠. 동기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얘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장점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요금을 내야 된다. 얘는 택시의 특징이죠. 근데 택시 요금을 내는 거는 장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가로축에, 전기자 전류를 세로축에 나타낸 V 곡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려보겠습니다.
세로축이 IA고 얘는 전기자 전류죠. 가로축은 IF고 계좌 전류가 됩니다. 이때 V 특성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지점을 연결한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1이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위상특성 곡선이라 한다. 맞죠? 이런 그래프를 위상특성 곡선 혹은 V특성 곡선이라 부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부하가 클수록 V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계좌 전류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부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 P 지점은 항상 P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곡선의 최저 지점은 역률이 1에 해당한다. 최저 지점 1에 해당한다. 맞죠? 자, 네 번째 계좌 전류를 조정하여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얘도 맞죠? 자, 그러면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속도 전동기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비교적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사용한다. 일단 얘는 맞아요. 자, 두 번째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맞죠?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다가 아니라 속도 제어가 어렵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전력계통의 전류 세기, 역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된다. 얘도 맞죠. 그 다음에 가변 주파수에 의한 정밀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29번 동기 전동기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1번 부하의 변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부하의 역률을 개선할 수가 있다. 즉 역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부하 효율이 양호하다.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거고요. 동기 전동기는 극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런 공극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공극이 좁음으로가 아니라 넓음으로 기계적으로 경고하게 됩니다. 자, 30번 문제 동기 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죠. 먼저 기동 토크가 작다. 맞죠? 2번 역률을 조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조정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다 답이 됩니다. 자,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1번 정속도 전동기 맞고요. 저속도 특히 효율이 좋다.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 맞죠? 난조가 일어나기 쉽죠. 자, 네 번째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 계좌형인 동기 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도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는 전동기로 부하를 건 상태에서 운전하는 전동기는 자, 얘는 답으로 외워두겠습니다. 답은 1번 초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얘도 답으로 암기하겠습니다. 2번 전압의 위상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자, 34번 동기기의 손실 중 무부하손이 아닌 것은 자, 무부하손은 부하가 없다는 이야기죠. 부하가 없다는 것은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의 동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4번은 뒤에 변압기 편에서 부하손과 무부하손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자, 얘도 뒤에 변압기에서 다룰 거고요. 항상 고정손이라는 것은 철손을 보고 고정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34극 60MVA의 역률이 0.8이고 60Hz이고요. 22.9kV의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kW이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항상 문제에서요, 이 효율을 물어보면요, 자, 효율 에타는 항상 입력분의 출력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차 발전기죠. 발전기면은 입력이 전기인가요? 출력이 전기인가요? 발전기는 전기가 나오는 장치니까 출력이 전기겠죠. 그래서 다 출력으로 맞춰줄 거예요. 자, 이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출력 더하기 손실로 해주시고요. 위에는 출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출력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요. 이 수차 발전기의 전격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격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역률이 되는 거고 전격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전격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출력 값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0 메가볼트 암페어죠. 그렇기 때문에 6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 출력 또한 60 곱하기 10의 6승이죠. 이때 단위가 볼트 암페어죠. 자, 볼트 암페어예요. 그 다음에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 자, 손실은 1600kW죠. 1600kW니까 16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고, 이때는 와트죠.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는 단위가 틀리겠죠. 얘는 유효 전력이고 얘는 피상 전력이잖아요. 그러면은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상 전력, 유효 전력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피상 전력은 PA라고 쓰고요. 유효 전력은 P라고 쓰고 무효 전력은 PR이라고 쓰죠. 자, 이 전력 또한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값이 틀리죠. 단상일 때 피상 전력은 VI고요. 단상일 때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러겠죠. 무효 전력은 단상일 때 VI 사인 세타였어요. 삼상일 때는 루트 3만 붙이면 됐죠. 루트 3 VI 루트 3에 VI 코사인 세타 루트 3에 VI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됐죠.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됐죠? 얘는 볼트 암페어였고요. 얘는 와트였고요. 얘는 VAR이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VI는 또 PA죠. P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피상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나타내려면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밑에는 자 출력 더하기 손실로 했죠. 분자는 출력이고요. 출력은 60 곱하기 10의 6승 6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볼트 암페어를 와트로 바꾸려면은 0.8을 곱해주면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출력 또한 6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0.8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손실은 얘잖아요. 그래서 자 더하기 160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60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0.8 하시고요. 분모도 60 곱하기 10의 6승. 자, 곱하기 0.8. 그 다음에 더하기 16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자, 엔터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곱하기 100 하시고요. 변환키 누르시면은 96.774가 나오죠. 96.774%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97% 이렇게 돼요. 자, 36번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기능사 정규 과정에서 공부하시고 36번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서 동기기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변압기 편인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